내 나이가 올해로 꼭 80입니다. 이름은 강춘자고요. 이 나이 먹도록 자식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5년 먼저 간 영감목까지 꿋꿋하게 살아온 게 내 유일한 자랑이라면 자랑이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늙은 얼굴에 부끄러운 무릅쓰고 할 이야기는 그런 뻔한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늙은이의 잿빛 같던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쏟아져 내린 푸른 별빛, 내 가수 임영웅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고 웃을 분은 웃으시고 주책이라 할 분은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아주 뜨겁고도 눈물 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감을 저 세상으로 보낸 지 어언 5년. 자식들은 다들 제 살기 바빠 일주일에 한 번 저녁 먹고 설거지 끝낼 시간에나 겨우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였죠. 텅 빈 24평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침 드라마에선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저녁 뉴스에선 세상이 망할 것처럼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봐도 재미 하나 없는 세상사에 소파에 움푹 파인 내 자국만 깊어지고 한숨만 푹푹 늘어가던 그런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도 무심코 리모컨을 누르는데 웬 젊은 총각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군요. 반짝이는 옷을 입고 구성지게 꺾는 노랫가락이 어딘지 모르게 구슬펐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쿵짝쿵짝 알아듣지도 못할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더니 용하네. 그렇게 무심히 보고 있는데 노래가 끝나고 그 총각이 화면을 보며 90도로 허리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빛이 꼭 20살 우리 막내 아들 논산 훈련소로 떠나보내던 날 기차 창문에 매달려 저를 보던 그 애틋한 눈빛이랑 똑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하고 올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던 그 착하고 선한 눈빛 말입니다.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자막을 보니 이름이 임영웅이랍니다. 참 이름도 씩씩하지.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영웅 씨가 나오는 방송 시간을 신문에서 미리 알아뒀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손꼽아 기다리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라디오에서 그의 노래가 흘러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고 다른 내 마음에 따뜻한 연고를 발라주는 것 같았고 그의 해사한 웃음은 시집 오던 날 수줍어하던 소녀 시절의 설렘을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같던 제 세상에 임영웅이라는 총각이 나타나 총천연생 물감을 들이붓기 시작한 겁니다. 제 삶에 80평생 처음으로 스케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부끄러움이 없어진다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80 먹은 할머니가 손주뻘 되는 젊은 가수 좋다고 따라다니는 게 어쩐지 남사스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와 임영웅 씨 둘만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텔레비전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또 듣고 싶고 그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싶었죠. 마침 대학생 손주 녀석 김민준이 방학이라고 집에 와 있기에 큰맘 먹고 부탁을 했습니다. 민준아, 이 할미가 그 손전화라는 걸로 노래도 들을 수 있다는데 그거 어찌 하는 거냐? 민준이는 귀찮다는 듯이 제 낡은 폴더폰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아들 녀석이 쓰다 준 스마트폰이라는 네모난 기계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까만 돌멩이 같은 기계였죠. 민준이는 화면을 몇 번 두드려 임영웅 씨의 얼굴을 띄워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파란색 화살표 누르면 노래 나와요. 아셨죠? 그날부터 저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까만 돌멩이와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깨알 같은 글씨들과 싸우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화면에 화들짝 놀라기를 수십 번. 그러다 우연히 임영웅 씨의 노래가 흘러나오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제 비밀스러운 팬 활동에 유일한 걸림돌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옆집 사는 오정숙 여사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데 어찌나 잘난 척을 하는지. 춘자 언니, 나는 오늘 서예 교실 가서 난을 쳤잖아. 우리 선생님이 나보고 소질이 있대. 어머, 나는 어제 아들 내외가 보내준 돈으로 백화점 가서 이 옷 샀잖아. 예쁘지?
오정숙 여사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는 낡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초라한 늙은이 같았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게는 임영웅 씨가 있었으니까요. 그의 노래 한 소절이면 오정숙 여사의 자랑도 세상의 시름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텔레비전 저녁 뉴스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영웅 씨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아니라 제 두 눈으로 직접 임영웅 씨를 볼 수 있는 기회라니요. 상상만 해도 아찔해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표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1분 만에 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오정숙 여사가 또 아는 체를 했습니다. 언니 들었어?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 공연한다며? 우리 딸이 그러는데 그거 표 구하려다간 손가락만 부러진대. 그리고 우리 나이에 그렇게 시끄러운 데는 뭐하러 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게 최고지. 그 빈정거리는 말투에 제 속에서 오기가 불끈 솟았습니다. 나는 갈 거다. 무슨 수를 서서라도 꼭 가고 말 거다. 오정숙 여사의 그 한마디는 제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은 이제 단순한 공연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정숙 여사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자존심의 문제였고 웅크리고 있던 제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을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손주 민준이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대의 작전을 위한 동맹을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죠.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적감한 돌멩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신세대 손주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민준아, 할미 좀 도와다오. 그 임영웅 씨 공연표를 좀 사야겠다. 제 간절한 부탁에 손주 민준이는 게임을 하던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엄청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제가 물러설 강춘자가 아니죠. 저는 민준이 옆에 찰싹 붙어 앉아 며칠 밤낮으로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제 성화에 못 이긴 민준이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알았어요. 해보면 되잖아요. 해보면. 드디어 티켓 예매 당일. 저는 아침부터 목욕 재개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을 탈까봐 조심 또 조심했죠. 민준이는 제 옆에서 컴퓨터라는 기계 앞에 앉아 연신 손가락을 풀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민준이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숨도 못 쉬고 화면만 쳐다보며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 중입니다 라는 글자만 깜박일 뿐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심장은 콩닥콩닥 아니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짜. 왜 안 되는 거야? 민준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전성매진이라는 절망적인 네 글자였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죠. 제 어깨는 저도 모르게 들썩였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든 평생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도 먼저 간 영감 장례를 치를 때도 이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뭐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늙고 무력한 제 자신에 대한 서러움, 까만 돌멩이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제 처지에 대한 분함,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허망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제 통곡 소리에 당황한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등을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최대의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모습은 손주 민준이에게도 꽤나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제가 한숨이라도 한번 쉬면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묻고 제가 입맛이 없어 밥을 남기면 할머니 제가 맛있는 거 사다 드릴까요? 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녀석은 아마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할머니의 이명웅 사랑이 그저 나이든 사람의 유별난 취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진심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민준이는 제게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게임에 빠졌나 싶어 속으로 혀를 찼죠. 하지만 민준이가 보고 있던 것은 게임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명웅 씨의 팬카페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취소된 표를 구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민준이는 밤을 새워가며 팬카페의 모든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저를 위한 두 번째 작전을 개시했죠.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며 누군가 예매를 취소하기만을 기다리는 고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의 마음도 모른 채 그저 창밖을 보며 이명웅 씨 노래만 흥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이는 팬카페에서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 영웅시대 임영웅 팬클럽 이름 어머님들 공연장에서 만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거기엔 저희 동네 팬들이 모여 함께 공연장으로 출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글을 유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글 아래 달린 댓글들 속에서 아주 익숙한 아이디 하나를 발견하고는 눈이 동그래졌죠. 기운 없이 마당을 서성이는 게 일상이 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옆집 담장 너머로 구성진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니 이건 이명웅 씨 노래가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제 평생의 라이벌 오정숙 여사의 목소리였죠. 저는 귀를 의심하며 담벼락에 바싹 붙었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며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대문으로 다가가 틈새로 옆집 마당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물을 다 주고 평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데 그 화면에 이명웅 씨 얼굴이 그려진 부채가 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며 입이 귀에 걸려서는 혼잣말을 하더군요. 어머 우리 영웅 씨는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 오정숙 여사가 우리 나이에 시끄러운 데는 뭐하러 가냐며 저를 비웃던 바로 그 오정숙 여사가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열렬한 팬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를 만나면 서연이 백화점 쇼핑이니 자랑을 늘어놓던 것이 전부 위장이었다는 생각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 저처럼 자기 마음을 숨기고 혼자서만 몰래 이명웅 씨를 흠모해왔던 거겠죠. 그 순간 오정숙 여사에 대한 미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왠지 모를 동지애 같은 것이 느껴졌죠.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저 사람도 이명웅 씨 노래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래고 웃음을 되찾았구나. 우리의 경쟁은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두 늙은이의 말 못할 애틋한 연심의 경쟁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정숙 여사를 마주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콘서트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명웅 씨 재방송을 보고 있었죠. 그때 방문을 활짝 열고 손주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땀과 기쁨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당당하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그 종이에는 이명웅 콘서트라는 글자와 함께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취소표를 구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운 녀석이 기어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티켓을 받아들고 민준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기쁨의 눈물이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고마움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문득 옆집 오정숙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처럼 표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을 그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드디어 콘서트 당일, 저는 민준이의 부축을 받으며 꿈에 그리던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장 주변은 이명웅 씨를 상징하는 하늘색 옷을 입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인파 속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오정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연장 담벼락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던지 저는 민준이의 손을 놓고 오정숙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숙 씨 여기서 뭐해요?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오정숙 여사는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 그 순간 뒤따라온 민준이가 웃으며 주머니에서 티켓 한 장을 더 꺼내 오정숙 여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도 받으세요. 알고 보니 민준이는 팬카페에서 저희 동네 모임 글을 보고 오정숙 여사도 팬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던 겁니다. 그리고는 팬들끼리 표를 교환하는 곳에서 운 좋게 한 장을 더 구했던 거죠. 오정숙 여사는 눈이 동그래져서 저와 민준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아이처럼 와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와 오정숙 여사는 나란히 손을 잡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마치 수십 년 된 친구처럼 서로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웃었습니다. 잠시 후 공연장의 모든 불이 꺼지고 무대 위로 이명웅 씨가 등장하자 수만 개의 하늘색 야광봉이 일제히 파도처럼 물결쳤습니다. 그 푸른 빛의 바다 속에서 저와 오정숙 여사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웅 씨, 사랑해요. 첫 곡이 흘러나오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야광봉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옆을 보니 오정숙 여사의 얼굴은 눈물과 웃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는 그 순간 더 이상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뛰는 청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소녀들이었습니다. 2시간의 꿈 같은 시간이 흐르고 공연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손주 민준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제게 이명웅 씨는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젊은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제게 잊었던 청춘을 되찾아 주었고 멀어졌던 손주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평생의 라이벌과 뜨거운 우정을 맺게 해준 제 인생의 진짜 영웅입니다. 이 늙은이의 남은 인생 이제 더 이상 잿빛이 아닐 겁니다. 제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 푸른 별 우리 영웅 씨가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